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부자 습관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토마스 콜리라는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수성가형 백만장자 한 약 2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습관 중에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네, 바로 아침형 인간이라는 건데요. 백만장자들은 하루 일을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운동도 하고 하루 일정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성공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아침을 활기차게 한번 열어보시죠. 오늘 힘찬 아침을 위해서 저희도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배우 김주혁 씨가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죠. 저도 어제 한 6시쯤인가요? 이 비보를 접하고 이게 사실이야? 믿겨지지가 무슨 루머 않더라고요. 아니야? 네. 거짓 아니야? 오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어제 오후 한 6시 10분경 전후로 이제 배우 김주혁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네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전 이제 방송 중에 이 속보를 보게 됐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뭐 모든 관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사고 직후 또 이제 속보 직후에 관련 현장 자료 사진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 위치는 이제 강남구 삼성동의 대형 구상복합 아파트 밑에 있는 상가인데요. 거기로 김주혁 씨가 타고 있었던 차가 뛰어들었고 차는 전복되고요. 어느 정도 화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후에 바로 이제 구조대가 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근 건국대 병원으로 이송은 했지만 6시 30분께, 한 30분, 40분께 바로 이제 숨진 것으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전 영상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정말 볼 때마다 참혹한 이 현장에 가슴이 미어지는데 사고 원인으로는 어떤 게 밝혀졌나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이제 조금 뒤 부검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겠지만은요. 이제 김주혁 씨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차량이 이동할 때 그 바로 뒷 차량이 이제 따라갔던 그 뒷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지금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영상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차선을 급격하게 바꾼다든가, 다시 저기 또 오른쪽에 있는데 또 갑자기 급출발을 한다든가라고 하면서 부딪혔네요. 그랜저 차량과 추돌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 다음부터 이제 참 비극의 이제 사고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4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다가 앞차인 그랜저 차량을 1차 추돌을 한 다음에 쭉 나가다가 급하게 이제 핸들을 꺾습니다. 화면을 계속 보면 그러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가 이렇게 넘어가서 반대편에 있었던 아이파크 몰로 향해서 이런 사고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김주혁 씨 같은 경우에 뭐 최초에 나왔던 게 졸음운전 가능성 얘기 나왔는데 뭐 그동안에 김주혁 씨는 음주운전, 졸음운전 20년 전 무사고를 있었었고요.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심근경색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즉 혈관이 갑자기 피독으로 막혀가지고 이 심장 근육이 이 손상되거나 멈추는 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그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다 인근 CCTV나 뭐 각 차량의 CCTV를 경찰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김주혁 씨 차량에도 CCTV가 없었고요. 그 앞차 추돌당한 그랜저에도 없었고 저 뒤에 찍었던 유일한 게 아마 블랙박스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크린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보였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여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데뷔 20년 만에 상을 받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배우 김주혁 씨는 아버지가 참 대배우죠. 김무생 씨의 아들이었었고 1998년 공채 탤런트로 이제 TV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배우, 스크린에서 더 많이 우리는 이제 김주혁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뭐 광식이 동생 광태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 배우로서의 슬럼프를 겪게 돼요. 그랬을 때 스스로가 택한 방법이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전격 이제 김주혁 씨가 나가게 되면서 저 슬럼프를 스스로 극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영화 공조를 통해서 정말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요. 최근에는 또 영화 공조에 나온 악역 연기를 통해서 나무조연상도 받고 참 이제 상복도 받고 새롭게 이제 제2의 전성기를 시작하려는 이 참에 참 저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의 진짜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연예계도 정말 침통할 것 같아요. 네. 참 이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연인 이유영 씨가 있습니다. 이유영 씨가 누구보다도 지금 슬퍼하는 상황이고 아마 지방에서 한 프로그램을 찍다가 급히 이제 서울로 상경하게 됐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뭐 이유영 씨뿐만이 아니라 전 이제 배우 또 연예인들의 추도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하나의 형제처럼 김주혁 씨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화 브라더 같은 경우에는 시사회를 대폭 축소했고요. 최민식 주연의 침묵은 아예 행사를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사고가 이제 뭐 단순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심근경색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들, 이제 유족들도 부검에 동의를 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부검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정확한 이제 사망 사인은 오후쯤에 밝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찬란하게 빛났던 한 명의 별을 앗아간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인간적이었던 배우 김주혁 씨, 동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딸 이모 양이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된 바가 있는데요. 바로 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게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이영학의 딸에게 구속영장이 전격 발부가 됐습니다. 이영학의 딸 경우에는 참 그동안 이영학이 저질렀던 중요한 범죄에 같이 함께했거나 또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자신의 친구였죠. 이제 피해자, 이제 살인당한 이제 여중생 A 양을 집으로 끌어들였고 그 A 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넨 그런 혐의. 또 이제 A 양의 어머니가 너무 급하게 찾는 전화를 걸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연하게 이제 행방을 모른다 이런 뭐 거짓말까지 한 많은 혐의가 있었었는데 당초에 경찰이 1차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영학의 딸의 나이가 만 14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법 적용이기 때문에 소년법에서는 구속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지금 이영학이 딸이 굉장히 중요한 뭐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라는 걸 이제 파악이 돼서 다시 한번 영장을 재발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녁 법원은 증거인멸 혐의 또 우려 또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전격 이제 발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또 본격 조사가 구속 수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딸 이모 양은 자신의 어머니 최모 씨의 죽음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들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모양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영학의 부인이 이제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이 당초에도 그랬었고 화장실 창문이 너무나 좁다라는 이제 그런 또 뭐 미스테리가 있었는데요. 떨어진 지점을 추락 위치를 또 봤더니 그 화장실 밑이 아니라 오히려 이영학의 딸 방에서 수직 낙하했을 때 더 합리적으로 그 투신이 설명이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다면은 자신의 어머니가 투신할 때 이영학의 딸이 또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장 모습을. 그렇게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그렇지 않다. 네. 분명히 화장실에서 투신한 것이다. 또 이렇게 네.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네.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집중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감사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적폐청산과 이른바 내로남불 발언으로 운매를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로남불식 발언으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로남불.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불륜인데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장모로부터 받은 빌딩을 뭐 증여한 이 문제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드러난 소식에 딸이 국제중학교에 이제 입학한 그 뭐 특성화 중학교라고 하죠. 청모 중학교인데 이 사안입니다. 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학비만 1,500만 원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 70%, 80%는 이제 특목고라든가 뭐 자사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되는 뭐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명문 중학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진학했다라는 것인데요. 올해 3월에 이제 딸이 이 청모 중학교에 국제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 문제냐 하실 수가 있겠죠. 뭐 그냥 여유가 돼가지고 딸을 능력돼서 보냈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딸의 입학은 올해 3월 아닙니까? 근데 올해 4월 홍종학 전 의원이 홍종학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캠프 대선 캠프를 하게 되면서 그때 자신이 4월에 주장했던 게 특목고 폐지, 자사고 폐지.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 안 된다. 오히려 필연듯이 공교육 같은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전 자신의 딸은 이미 떡하니 국제중학교에 보내놨으니까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렇게 버스 같은 거 타실 때 보면은 커피를 들고 타시는 분들이 유독 많아요. 근데 이게 뜨겁거나 이래서 급출발할 때 주위 사람 본인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서울 지역 시내버스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또 안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뜨거운 커피나 차를 들고 버스를 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에게 쏟을 수 있고 화상까지 입힐 수 있습니다. 옆에 들고 있으면 혹시 흘릴까 봐 걱정됩니다. 갖고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바닥에 쏟아진 음료나 얼음에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들고 이동 중인 버스에 타는데요.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이나 가방까지 들면 중심을 잡기가 더 어려워져 커피를 쏟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다 들고 타세요. 본인이 잘못했지만은 어쨌든 나한테 뭐 운전 미숙으로 그랬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또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 때문에 서울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버스에 음료수를 들고 타지 말아달라는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어린 아이와 높이가 비슷해지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쏟을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래서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대구버스는 이미 2015년부터 음료수 반입 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채널A 황아람입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에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네. 자,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건강을 지키려면 해야 되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일단 뭐 금연, 금주 있을 거고요. 네. 운동이 있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건강검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뭐 검사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참 어려워서 네. 받으려고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치유비책 오늘의 주제. 비싸서 또는 복잡해서 미뤄뒀던 건강검진, 나에게 꼭 맞는 검사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똑소리나게 건강검진 받는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신의 의학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건강검진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네, 맞춘 건 아닌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오늘 건강검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생방 끝나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돼요. 네. 진짜 재밌네요. 예,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요새 그러잖아요. 9988-1234. 네. 골골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우리 암 있잖아요. 무수한 암. 네, 네. 그중에서도 우리가 유방암, 그다음에 위암, 대장암은 네. 조기 진단만 받아도 90% 이상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도 1년에 한 번씩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네. 직장 다닐 때는 억지로라도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1월인가 받고 네. 한 2년여 만에 받는 야,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 검사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건강하다 보니까 네네. 뭐 하러 봐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제로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국민건강보험에서 2015년도에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판정을 받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1차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건강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정상 A그룹은 7.9%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네.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자기관리 및 예방 조치가 필요한 정상 B그룹이 34.9%였고요. 네.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38.5%였습니다. 질환을 가진 유질환자는 19.7%였고요. 2명 중 1명이 질환이 의심되거나 혹은 이미 질환을 가졌다고 판정을 받은 셈이죠. 그러네요. 나이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었고요. 예. 질환 의심자와 유질환자 판정이 증가했는데 50대가 넘어가면 정상이 4%대로 그거밖에 안 떨어지고요. 와. 70% 이상은 1%대에 불과했습니다. 70대 이상이. 네네. 야. 그 연령대에는 100명 중 1명 빼고 99명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오호. 야, 야, 이 정도였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예, 70대 이상은 거의 1%대다. 네. 이렇게 건강하기가 어렵나? 예.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건강검진을 받았으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몰랐던 병을 알게 되거나 내 건강 상태를 제대로 체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네. 검사만 하면 없던 병도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고 네. 워낙 항목이 많으니까 오히려 검사가 몸에 좋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검사를 미루는 분들도 많다고 네네.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검진의 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먼저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네. 이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을 믿을 수가 없다. 무슨 건강검진일까요?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한번 예. 뜯어보겠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그렇죠. 무료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믿을 수가 무료 없다. 검진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해야 될 것만 하니까. 맞아요. 뭐 그냥 하는 거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예.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무료. 무료. 그다음에 10%. 그러니까. 싸니까 싼 게 비지다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야, 한번 안 됩니다. 뜯어보십시오. 결과는? 그래서 뭐냐? X입니다. X네,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나라 네. 검진대들은요, 딴 나라 배울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일반 검진, 생애 전환기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검진 등이 있는데 예. 이게 싸니까 나쁘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 종합병원에서 검진하는 거랑 똑같은 검진이니까 맞는 거고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 네. 검사는 항목이 다를 뿐이지 검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하나는 이제 대변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 대장 검사라고 그러는데 그 대장 검사는 대변 검사는 네. 대장암에서 출혈이 될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장 내시경은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 따로 받아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저기 혜정 씨처럼 네. 결혼 안 하고 치밀 유방이 있거나 수유 안 네, 네. 하거나 그런 사람 임시 출산 안 하는 사람 같은 네. 경우에는 예. 치밀 유방은 엑스레이로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해야 되니까 대장 내시경하고 유방 초음파는 네. 본인이 따로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예. 이 패키지로 검사를 네. 받는 게 항목도 많고 더 좀 예. 세밀하게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패키지거든요, 오늘. 예. 네. 평소에 받지도 않던 건강검진을 한 번에 비싼 검진 프로그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MRI와 MRA가 약 70만 원에서 130만 원이고요. 야, 상당히 CT 검사가 비싸다. 약 25만 원에 달합니다. 또 초음파 검사는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이고요. 예, 예. 그런데 사실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네, 건강검진이 평균 비용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와. 달하는데요. 그 가격만큼의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면요, 항목이 무려 120여 가지나 되는데 비싼 경우에? 네, 어. 네네네. 와.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중복되는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차라리 무슨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면 예. 자신의 증상이나 또 건강검진상 의사의 소견을 포함해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검사를 선택해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선택은 어떻게 또
어떤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주부가 3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굉장히 비싼 거죠. 엄청 비싼 건데. 네네. 결과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더니 폐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검진을 받았는데.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에게 맞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검사가 조금 저렴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검사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음주, 흡연, 이런 생활 습관이나 가족력 등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전문의와 상담을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다. 폐암. 맞아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폐는 뭐 간과 비슷하게 별로 증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네, 정답은 어떨까요? 왜냐면 우리가 폐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견됐을 때 10명 발견하면은 우리가 말기 되는 거가 10명 중에 4명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70세에서 가장 흔한 암이면서 사망률이 22%나 되는 무서운 암입니다. 폐암은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흡연을 하고 증상이 없지만은 일반 흉부 엑스선 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담배를 많이 피웠거나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부의 검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저설량 CT라고 있어요. 저설량 폐 CT가 있는데 이걸 찍게 되면은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세신이가 얘기했듯이 자기에게 맞는 걸 갖다 골라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네, 건강검진 너무 자주 하면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없던 암이 생긴다.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CT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게 방사선을 쬐다 그래가지고 방사선 양을 많이 쬐면은 우리 이거 피폭 당한 것처럼 이걸 또 핑계로 안 받는 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죠. 정말 핑계일까요? 세모입니다. 세모예요? 세모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방사능 피폭하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양이고 고설량 방사능이 들어가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 찍는 거는 저설량 방사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우리가 그 방사능 피폭을 받을 수 있는 허용된 양이 20mSv 양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 CT 한번 찍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7.4mSv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너무 자주 1년에 한 30번 찍으면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이슈가 올라가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PET CT라고 있어요. 그건 방사선 동위원수 쓰는데 이거는 적게는 10, 많게는 25mSv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찍어도 확 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꼭 맞는 걸 찾아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뭐 10번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만 제때 받아도 병을 웬만한 병은 좀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좀 어떤 종류를 받아야 할지 저희가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네요. 자, 건강검진 잊지 말고 챙겨봤자 첫 번째, 만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거 무슨 보험 광고 같은데요? 제가 해당이 되는데. 자, 뭘까요? 만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군요. 네, 일반 건강검진은 가장 기본적인 검진이죠. 만 40세 이상이고요. 또 일반검진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선택한 후에 검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차 검진에서는 체질량부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구강검진까지 무상으로 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렇게 검진 결과표를 받고 나서 나는 아무 이상이 없네 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인지기능 장애 같은 고위험군 이렇게 발견이 되면요. 다시 추가적인 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네, 자신의 결과표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세 이상은 누구나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는 기회들이 많다. 챙겨야겠네요.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자, 두 번째, 만 30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남성이라면 무조건. 나는 무조건 다 해당이 되네요. 여기는 추혜정 씨도 해당이 되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또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암 검진. 아까 위에 얘기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암 검진이 빠져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이 되면 암이 많이 생기고 남성은 40세 이상이 되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5대 암을 갖다가 선정해가지고서 그걸 갖다 일찍 발견하면 사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죠. 5대 암 건강검진. 위암, 그다음에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가 나왔는데 위암 같은 경우는 남녀 만 40세 되면 매년 받는 게 좋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 이건 뭐냐? B형 간염 보균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을 해줍니다. 6개월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남녀 만 50세 이상인데 1년마다 병검사,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병검사는 암에서 출혈이 될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체중이 줄거나 할 경우에는 자주 받는 게 좋고 대장 검사를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거죠. 대변 검사는 저기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방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와 있지만은 그 2년마다 이제 검사를 받는데 유방이 치밀 유방이 있거나 아이를 안 낳거나 수유를 안 한 사람은 꼭 초음파를 같이 해야지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자궁경부암 검사가 20세 이상이 되잖아요. 연령대가 낮아지네요. 바이러스 때문에 자궁경부 바이러스 때문에 20세 이상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암 검진은 100%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당연히 저렴합니다. 월 보험료 기준으로요. 상위 50%는 자기 부담금이 10% 정도이고요. 나머지 하위 50%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요. 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료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 대상자니까요. 아직 받지 않으셨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것도 진짜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연말에 소득공제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이거 챙겨야 되겠네.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만 40세, 만 66세라면 누구나라고 돼 있는데. 만 40세는 무조건 들어가 있구만. 생애 전환기 검진.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자기 몸이 바뀌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 40세, 66세 받는 건데 만 40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에서는 기본적 검진하고 또 한 가지는 치면 세균막 검사랑 부강 검진하고 간염 검사를 해주고요. 66세가 되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낙상 검사라든지 노인 신체 기능 검사, 골밀도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흡수 흡혈을 하느나 음주를 하거나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 습관하고 자기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변하는 시기가 40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요즘에 여성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보니까 현욱 씨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이를 둘러서 키우느라고 힘드신 거예요. 엄마가 감사합니다. 잘 포장해 주셔서. 아니 근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네요, 벌써. 자, 이런 경우 만약에 기한을 놓치게 되면 내년은 넘어갑니까? 아니면 끝입니까? 일반 검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년제로 무료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전년도에 받지 못했다고 하면 올해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하면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진 받으시면 되고요. 또 생애 전환기 검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해진 연도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또 그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면 또 뭔가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임신하거나 또 해외 체류 6개월 이상 있거나 시설이 수감됐을 경우는 추가로 신청을 할 경우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미리 올해 해야 돼요. 올해 미리? 내년에 하면 안 해줍니다. 올해 미리 넘어가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혹시 올해를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혜택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 게 조금 찝찝하다. 왜냐하면 가족력도 있고 여러 가지 내 환경 자체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검진은 필요하지 않을지 또는 내 남편, 우리 어머니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사연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저는 58세 남편을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술을 즐기지는 않지만 약간의 피로감과 소화 불량이 있습니다. 간에 대한 검진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그 간암 생기는 거가 음주에서 생기는 건 별로 없어요. 문제가 뭐냐?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 증상이 없고 약간 필요한 경우만 있는데 검사를 갑자기 하게 되면 뭐냐? 간경화나 간암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B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면은 90% 이상 항체가 생기고요. 문제는 C형 간염은 예방 접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면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딱 들어서 여쭤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네요. 네. 자, 60대 주부입니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고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멍이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숨이 찬 경우에는 빈혈. 예, 멍이 잘 들 경우에는 우리가 혈소판이 감소된 혈소판 감소증이나 네. 아니면은 우리가 모세혈관이 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가서 혈액 검사하고요. 모세혈관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혈액 검사와 모세혈관 네. 검사. 네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세 여성입니다. 평소에 식단 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고 나이도 적어서 건강검진은 해보지 않았지만 위암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암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가족력은 해봐야 되겠죠. 꼭 해봐야 됩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2배 정도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40세에 위암이 걸렸어요. 그럼 원래 위암 검사는 40세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10년을 하는 겁니다. 언제 받았냐? 30세에 받아야 돼요, 그 가족들은. 그러니까 대장암이 있거나 용종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마찬가지로 30세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20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년을 빼고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가족 중에 암이 있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몇 살에 받아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암별로 다르네요. 유방암이 있다 할 경우는 매달 자가 검진, 생리 끝난 다음에 유방을 갖다 만지면서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30세 때. 그다음에 35세 되면은 2년 간격으로 진찰 받아야 되고 40세는 진찰하고 유방 촬혈술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암이 있는 가족은 유방 초음파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장암은 40세부터 5년마다 하는데 대장 내시경이나 조영술을 하는데 2, 3년 간격으로 분별 자면 검사도 하면서 증상이 좀 의심될 거나 용종일 거나 할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꼭 같이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위암은 30세부터 매년 받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결과지가 날아오는데 집에 오면은 저는 무슨 책이 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철해가지고 두껍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뜯어보긴 하는데 참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롱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직접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저희가 오늘 아주 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만은 확인하자. 그렇죠. 우리가 딱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검진표 나올 때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장이 중요한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솔직한 얘기로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몰라요. 갖고 와서 또 물어보거든요. 왜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 갖다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보는 게 중요하냐? 통보서를 읽어야 돼요. 그 앞에 통보서를 보게 되면 거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 습관 및 위험인자. 자기가 술을 먹나? 아니면 담배를 먹나? 운동을 안 하나? 그다음에 뚱뚱한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자기 생활 습관하고 그걸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내혈관 질환, 암. 이거 왜 그러냐? 심내혈관 질환 위험성이 있으면 뇌종울증이나 심장 마비가 와서 아까 방송했듯이 김지혁 씨처럼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암 위험이 있을 경우에 아까 치밀 유방이라든지 무슨 종양이 있다, 용종이 있다 할 경우에는 심각한 거기 때문에 바로 2차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기능 약화된 생긴 뭐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근육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약화된 장기에 맞춰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검진을 받았어요. 우리 김인혁 씨가 오늘 검진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딱 봤더니 결과가 다 정상이에요. 그건 그 당시만 정상인 겁니다. 검진을 받을 당시가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 지났는데 뭐가 바뀌었어.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뭐 대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소변이 갑자기 많이 나온다든지, 오줌 색깔이 변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가서 주치의와 꼭 상의해서 거기에 맞는 걸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표에 이제 소견서를 잘 집중적으로 보고 거기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다시 재검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결과표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건강검진 다시 받아야 됩니까? 원래 검진 기관에서 우편으로 수검자에게 발송을 해서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스마트폰으로 암호화에 저장할 수 있는 앱도 출시되긴 했습니다. 아직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고 하고요.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건강 관리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질병이 의심된다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기록서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면 병의 원인을 보다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건강검진에 대한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삼다더라. 제주에는 물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더라지만 제주에서 먹거리 빼면 서운하죠. 여기가 깔끔한 데가 없어요. 김밥처럼 맛있습니다. 제주 도민이 추천한 맛집,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이 음악 소리의 정체부터 찾아야 할 것 같네요. 가게 안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이분은 누구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게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식당 아니에요? 네, 직원들 이제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이제 제가 흥을 돋아주고 있습니다. 모닝 연주와 함께 오늘의 메뉴들 세팅 시작되는데, 자 어디 보자. 돼지 불고기를 필두로 갈치튀김과 볶음 국물 요리에 디저트까지 25가지의 다채로운 메뉴가 푸짐하게 자리 잡자마자 먹방 스타트. 잡채도 먹고 호박나물도 맛보고 비빔밥도 푸짐하게 한 숟가락 가득. 우와, 여기 진짜 먹을 거 많다. 어머니 여기 가격이 얼마예요? 2,900원요. 리얼리 정말 그레이트. 이왕에 하려면은 정말 좀 차원이 틀린 걸 한번 하자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잡고 가장 맛있는 거를 다양한 음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재료를 쓰는 건 아닌지 주방 확인 들어갔는데 범상치 않은 보스의 이쁜 현란한 칼솜씨는 기본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불쇼까지 가뿐하게 착착착. 요리하시는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돼요. 너무 인품들이 좋으세요. 사장 사모님들이 이분들도 좋으시고 뭐 좋은 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조금이나마 그런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 생각 싶어서 같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6,900원에 맛보는 셰프의 음식이라니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이 튀김 갈치 맞죠? 그쵸? 갈치는 제주 갈치고요? 예, 제주산 갈치입니다. 물도 상당히 좋아요. 선도도 굉장히 좋고 그날 배에서 잡아온 거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수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야채나 이 수산물, 해산물들도 싼 가격에 많은 양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죠. 저렴하다고 얕보지 마라. 제주산 국내산이 아니라면 쳐다도 안 봅니다. 30년 경력에 빛나는 셰프의 손에서 완성되는 고품격 음식들. 알고 보니 더 먹음직스럽고 더 맛있어 보인다. 달콤담백한 제주 돼지불고기와 바삭한 제주 갈치튀김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메뉴. 자, 제일 먼저 손이 가는 인기 메뉴 역시 갈치튀김과 돼지불고기였으니 담고 또 담고 누가 많이 담나? 내가 많이 담았지.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이라 했던가요? 한 입, 두 입 들어갈 때마다 즐거움이 입안 가득. 좋다, 좋아. 맛있어, 아주 맛있어. 아삭아삭해. 비린내도 안 나. 정말 맛있게들 드시네요. 음식점은 싸고 좋고 비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맛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맛이 제일 괜찮으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싸니까 더 좋은 거고. 너무 저렴해. 너무 저렴해. 가성비 최고예요. 15초 홍보 찬스, 고찬스 들어갑니다. 고찬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예, 좋습니다. 자, 시작. 저를 찍지 마시고 자, 음식을 찍어 주십시오. 자, 여기부터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모든 음식이 건강밥상 6,900원. 그 대신 음식을 남기시면 벌금 4,000원 있습니다. 자진 반납. 경기도 부천으로 달려간 여기 맞고요. 손님들 인사이나 이런 걸 보니 오늘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저마다 한 손에 쥐고 야무지게 뜯는 그것이 오늘 맛의 주인공이었다. 저는 감이 오는데요. 드시는 게 뭐예요? 등갈비 구이인데요. 숯불 향이 나고 잡내가 없는 것 같아요. 가스불인데요? 숯불 아니에요? 아, 그러게 이게 어떻게 약간 숯불 향이 나는데요? 등갈비에서 숯불향이 나기에 숯불향이라 하였는데 왜 숯불향이냐 하시면 주방으로 가봐야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 손질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고기 손질 담당한다는 1번 사장님. 예사롭지 않은 속길로 고기 손질 들어가 주시는데 주무기는 스피드와 정확성. 정육점만 15년을 해가지고 칼질에는 자신 있습니다. 네, 2번 사장님은요? 이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비밀이라서.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비법을 찍으려는 자 철통 보안을 뚫어라. 아, 이거 원래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보세요. 숯불향의 주범인 숯 등장하시고 공법을 찾을 차례인데 호일에 꽁꽁 쌓인 채 등장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등갈비? 고기를 초벌할 거를 호일에 싸놓은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찌거나 삶거나 하는데요. 이렇게 싸게 되면 맛의 풍미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차이가 있나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물에 삶은 등갈비와 호일에 싸서 구운 등갈비 준비하시고요. 숯불 위에서 똑같이 구워줍니다. 절대 미각 자랑하는 제작진의 블라인드 테스트. 어때요? 달라요? 응? 이쪽이 더 육즙이 많고 살이 부드럽고 통통해요. 아니 이런 고급 정보. 아니 저기 비법은 어떻게 개발하셨대요? 호일에 싸갖고 놀러 가거든요. 근데 불판에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거를 꺼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돼 있더라고요. 불판에 살짝 더 구워서 먹어보니까 더 풍미가 좋아져서 이렇게 어쩌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초벌구이 마친 등갈비는 특제 양념 발라서 숯불에서 한 번 더 구워주는데요. 매운 양념 발라 구우면 코끝이 찡, 눈물이 핑 도는 매콤 숯불향의 매운 등갈비 완성. 나는 숯불에 구웠으니 손님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익혀나온 등갈비는 약한 불 위에서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먹어주면 끝. 입에 되게 무섭게 뼈와 이별을 구하는 살코기의 부드러움. 이것이 진짜 숯불 등갈비다. 이 간장 양념은 아이들이 먹기가 아주 좋아요. 매운 갈비는 땡기는 맛입니다. 매운 등갈비찜 나왔습니다. 매운 등갈비찜을 빼고 등갈비를 논하지 말라. 입안 가득 퍼지는 매운맛의 결정판 매운 등갈비찜도 먹고 가야죠. 초벌 마친 등갈비에 사장님만의 특제 비법 양념은 고서 대파, 버섯, 알감자, 콩나물까지 팍팍팍 넣어주는데요. 센 불에서 바글바글 끓여주면 둘이 먹다가 셋이 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손이 가는 매운 등갈비찜 완성. 자, 깔끔하게 발라지는 살코기의 아름다운 자태. 어우, 보기만 해도 맵다. 매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맵긴 한데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공식 홍보 찬스, 고찬스 15초 준비됐나요? 일단 시작부터 먹으면서 등갈비의 끝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하면은 또 다시 먹기 시작할 거예요. 네. 시작. 저기요, 시간 흘러가는데. 아니, 저기 그만 드시고 홍보를 해주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등갈비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품격 제주 한식 뷔페와 우연한 비법이 만들어낸 등갈비구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일생에 있어 가장 빛나는 날. 뒤늦은 결혼식을 하게 된 20쌍의 부부들에겐 더욱 특별한 날이죠. 족들이 쓰고 사모간대 갖추고 우리 결혼합니다. 국내 항공사 사업.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방에 모인 이들은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 꽃단장이 한창인데요. 머리 손질부터 화장까지 전문가의 손길 거치자 화사하게 변신을 합니다. 결혼하라. 어머님도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예, 내려간 게. 전 통계 현직하러 왔어요. 엄마 아빠의 결혼식에 온 꼬마 하객도 마냥 즐겁기만 하고 한편 복도에선 신랑들이 곱게 단장한 아내를 보느라 바쁩니다. 아내 누구 있어요? 이 여자분 맡겼어요. 근데 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셔도 돼요? 이거 똑똑했죠. 한복
뼈까지 차려입으니 영락없는 새 신부. 결혼 2년 차인 베트남댁 응웬티 흐엉 씨는 언어나 문화 차이로 아직까지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복 입어본 적 있어요, 예전에? 네, 입어요. 아, 예전에 입어본 적 있어요? 네. 언제 입어봤어요? 제가 어저께요 왔어요. 엄마 이렇게 화장한 거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모든 준비를 마친 부부들. 마지막 점검이 한창인데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설레고 긴장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치르실 건데 지금 기분 어떠세요? 조금 떨리고. 좀 떨리세요? 또 많은 분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리타. 예. 지금 14주. 14주? 네, 13주. 잘해, 괜찮아. 떨지 말고. 네. 식장으로 향하기 전 이날을 추억하기 위한 사진도 필수. 그동안 결혼 사진 한 장 없던 게 속상했던 부부들입니다. 작은 지역 축제와 같은 컨셉으로 꾸며봤어요. 그래서 전통 관령과 함께 전통 음악, tum불놀이 같은 다양한 볼거리들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하객들도 속속 도착하고 부모님과 친인척 지인들로 어느새 자리는 꽉 찼습니다. 풍물패 공연으로 결혼식에 흥을 돋우고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 제대로네요. 이 순간 가장 떨리는 신부들.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날입니다. 기분 어때요? 예. 기분이 어때요? 아니, 기분 좋아요. 최고 좋아요. 네. 드디어 시작된 결혼식. 이날 결혼하는 부부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총 20쌍인데요. 생업으로 바빠서 아이 키우랴 결혼식을 미루었던 부부들의 합동 혼례식. 국내 한 공기업에서 14년째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뒤늦은 결혼이지만 절차 하나하나 더욱 뜻깊은 전통 혼례식이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기약하는 신랑 신부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부부들. 덕담과 함께 어느덧 결혼식도 마무리되고 부부들에게 선물과도 같았던 특별한 하루. 축제와도 같았던 이날은 부부에게 있어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결혼을 갖다가 미루고 못했는데 오늘 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줘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 잘 살 것 같습니다. 뭐 여태까지 못했던 거 또 하니까 개운한 것도 있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식 즐거웠어? 좋아요. 결혼식 좋아요. 그 사이 부부들을 태울 버스가 도착. 결혼식을 마치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부부들. 이제 신혼여행지로 출발합니다. 어디 하시는 거예요 이제? Hi.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왜? 신혼여행. Going to 제주도. honeymoon. honeymoon이요? 뭐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요. 모처럼 갖게 된 여유로움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행복하세요. 경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관련 교육부터 분야가 아주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경호의 세계 여러분께 자세하게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패셔니스타는 계절을 한 발 앞선다고 하죠. 요즘 이제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보온뿐만 아니라 스타일까지 살려주는 겨울 패션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늦가을에 접어든 요즘 쌀쌀해진 날씨에 패션 스타일로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따뜻하면서 스타일리시한 옷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추운데 좀 이걸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인테리어 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따뜻함이냐 스타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가오는 겨울철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영원한 숙제. 보온성과 스타일을 두루 겸비한 겨울철 패션 아이템. 오늘 미리 준비해보세요. 젊음의 거리 홍대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은 을문의 마네킹. 경계심도 잠시. 원단의 부드러운 촉감에 너도 나도 구경하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소재가 되게 보들보들해가지고 느낌도 좋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입으면 아주 그냥 기부인 같은데 이거? 올 겨울에 입으면 정말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우아한 분위기와 부드러운 감촉으로 지나가던 이들의 발길까지 붙잡은 패션 스타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홀딱 반한 이 의상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패션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디자인도 패션업이라는 쪽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벨루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벨벳 소재보다 보풀이 길고 두터운 원단을 말하는데요. 2017년 겨울 시즌 국내 패션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일 아이템인 만큼 해외 유명 브랜드의 패션쇼마다 벨루어 소재의 의상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벨루아는 일정한 루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털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겨울철 보온성과 또 스타일 모두를 살리는 소재로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독자 기술로 보다 부드럽고 품질 좋은 벨루어 원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국내에서 제작한 벨루어 의류들이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벨루어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겨울 시즌 의류 준비로 분주한 현장.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굿모닝 시청자들을 위해 또 다른 겨울철 패션 아이템들을 공개했는데요. 과연 어떤 스타일일까요? 그 니트와 스웨터를 혼합한 스니트를 활용을 많이를 합니다. 보온성도 있고 멋스러움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쉘파를 이용해서 조끼나 자켓으로 해서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가볍기 때문에 그 호평받고 있는 스타일들입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국내 패션 의류들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꾸준히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을 개발해온 이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도 따뜻하고 멋진 겨울을 보낼 수 있겠죠? 한편 겨울철이면 유난히 휑하고 쓸쓸해지는 실내 분위기 때문에 고민인 주부들이 많은데요. 아우 요즘에 몸이 안 좋은 나 너무 추워요. 난방도 들어보고. 따뜻하고 포근한 실내 인테리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카펫들로 가득한 한 매장이었는데요. 바닥이 차가워서 카펫을 지금 고르러 왔는데. 네,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인데 이게 세 가지의 실을 섞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 보온성이나 아니면 쿠션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색감도 좋아서 어디에 두시고 쓰셔도 만족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재질도 디자인도 천차만별. 그렇다면 우리 집에 딱 어울리는 카펫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전문가와 함께 카펫 홈 스타일링의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블렌드 샤기 카페트고요. 열 보존율이 뛰어나고요. 이 카페트들이 재질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 거실 카펫의 경우 모가 풍성하고 두께가 두툼한 카펫일수록 실내 바닥의 온도 유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 층간소음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카페트를 이제 거실에 많이 까시는데요. 거실 가구 색상에 맞춰서 어두운 색상이면 밝은 색상의 카페트 까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색상의 조화가 어우러져서 보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두운 가구색을 보완하는 밝은 색감의 카펫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거실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한편 카펫의 색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카펫의 재질인데요. 매일 실내에 두고 사용하는 만큼 관리가 용이한 재질의 카펫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종류의 카펫 원단이 좋을까요? 실크나 뭐 면 같은 종류의 원단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제 아무래도 찐득이라든지 벌레가 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PVC 원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관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먼지 같은 부분이나 벌레 같은 부분에서 안심할 수 있고. 카펫의 앞면을 꼼꼼히 살펴봤다면 이제는 뒷면의 밀림 방지 처리를 확인할 차례. 카펫 뒷면의 밀림 방지 처리는 바닥과 카펫을 밀착시켜 카펫이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500장에서 많게는 1000장 이상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실내 보호는 물론 집안의 포근한 분위기까지 책임지는 카펫.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볍게 오염이 됐을 때는 들고 털어주신다든지 혹은 청소기를 돌려주시면 되고요. 걸레에 물을 묻혀서 닦아주셔도 됩니다. 그 오염의 정도가 심할 때에는 세탁기에 넣고 물 세탁해주시면 간편하게 세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계속 한번 써보고 싶어요. 따뜻함과 스타일을 겸비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미리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경우의 세계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특별한 현장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서울의 한 대학교. 지금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굉장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상대가 내 등을 타고 넘어가요. 업어치고 맺히고 발로 차고 다양한 경호무술 훈련이 한창이었는데요. 호신술 특공무술 교육을 맡고 있는 정현성 이사. 구르고 막고 던지고 실제 현장 같은 긴박감마저 느껴졌는데요. 액션 영화 촬영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모든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안전입니다. 그 안전을 수행하는 그 주체가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고 또 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실전에서 익히기 위해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호신술을 몇 개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실생활에서 여성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뒤에서 공격을 당한 경우인데요. 너무나도 쉽게 빠져나오는 모습. 이게 어떻게 풀려요, 손이? 제가 뭐 때린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탈출하기 위해서 팔을 든 순간 상대의 팔도 이제 오픈이 되고 여기 측면, 이제 갈비뼈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힘으로 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습에 들어갔는데요. 치고 도망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저 방금 틀리겠어요? 아니에요, 약하겠죠. 제가 지금 한번 시범 보여주신 대로 해봤잖아요. 근데 전 되게 살짝 때린 것 같은데 아파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구속된 상태를 해제하고 도망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제압 여부에 관계없이 풀르고 상대방이 못 쫓아오게 가격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황 시범 들어갑니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눈치채셨나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다 소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나한테 훌륭한 호신 장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팔이 노출돼 있죠. 그냥 가차없이 노출돼 있는 부위를 휴대폰으로 가격하는 건데요. 이게 잡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가 오픈돼 있죠. 오픈돼 있는 부위 가격. 잡고 끌려간다. 그럼 나도 똑같이 이 사람 잡고 다 같이 당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목을 핸드폰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는 가격을 할 수 있는 무기로서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 바로 따라해봅니다. 잡으면 귀를 잡고 치고 정말 어렵지 않게 위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너무 몰입했나요? 힘 조절이 안 됐나 봅니다. 죄송해요. 손을 이용하는 거는 제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딱딱한 물건을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호신술, 특공무술 등의 훈련이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청년 사업가 박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보안, 경호, 경비 전문 업체인데요. 보안뿐만이 아니라 어떤 건물에서 필요한 많은 일들을 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호를 비롯한 시큐리티 사업과 함께 건물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해주는 빌딩 멘토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고 있는데요. 박준석 대표를 다시 만난 곳은 아이스하키 개막전이 있던 안양의 한 빙상장. 관중들의 환호 속에 경기가 이어지고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긴장 태세에 돌입하는 박준석 대표와 직원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를 위해 저도 1일 스태프로 함께 해봤는데요. 잠시만요. 저희 여기는 선수. 요거 있으세요? 네. 입장 가능하시고요. 관객 입장부터 경기장 질서, 선수 보호까지 아우르는 스포츠 경기. 관객들이 안전하게 경기장을 빠져나가면 임무 완료. 일도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실수 없이 잘한 거 맞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 대한상공회의소는 경력 단절 여성과 장년층, 청년 등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2017 리스타트 잡페어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일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 즉선 면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